이번 시간은 페이지 28페이지. 자, 콘크리트 성질에 관한 사항. 크리퍼. 자, 크리퍼는 아마 제가 20회 때는 현상에 대해서 아마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현상이 장기 처짐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올해는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떨 때 크리퍼가 증가되고 감소되냐, 이렇게 한 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 크리퍼가 증가되고 어떨 때 크리퍼가 줄어드냐. 그래서 크리퍼를 장기 처짐이라고 했죠. 장기 처짐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처짐 또는 소성 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장기 처진 크리퍼가 커지고 낮아지느냐,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퍼는 어떻게? 증가하죠? 커집니다. 그럼 습도가 높을수록 크리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 많이 지쳐요? 더울 때, 습할 때 많이 지쳐요? 온도가 높아서 그렇지. 겨울에요, 습해지면 도로 따뜻해지고요.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사막에 갖다 들다 놓고, 사막에 건조한 데 갖다 들다 놓고, 습한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때 누가 빨리 지치는가 해볼까요? 지금 사막에 갖다 놓으면 땡치 되겠죠? 사하라 사막에 한번 갖다 놔볼까요? 습한 게 나은지 건조한 게 나은지. 그래서 간단합니다.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접근하지. 그래서 압축 철근을 배근해주면 크리퍼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죠? 줄이기 위해서 압축 철근 때려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리딩은 한 번밖에 안 냈습니다. 블리딩은. 그래서 이제 블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원래 블리딩은 뭐 때문에 생긴다 해서 물 시멘트비가 물의 사용량이 가단 물의 사용으로 생긴다 했죠.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있어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했을 때 생기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 때 생긴다, 작을 때 생긴다? 작을 때 생깁니다. 시멘트의 분말도 큰 걸 쓰면 방지 대책이에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건조 수축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게 무슨 수축? 건조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물의 사용량이 많으면 건조 수축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잉여 수분이 증발 잘 되죠. 건조 수축은 증가하고, 습도는 반대로 간다는 점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으면 건조 수축은 증가하죠. 단위 시멘트 적으면 건조 수축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특히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라겠죠. 보통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면 건조 수축은 커진다 했죠. 시공연도 좋아지면서 균열도 증가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큰 걸 사용량을 늘리면 건조 수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크기하고 항상 기억을 해두라 했어요. 기본적인 암기해야 될 게 그렇게 했죠. 작은 입자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연도가 좋아지면서 건조 수축도 증가되면서 균열도 증가된다 했습니다. 그걸 항상 기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 비교하면 누가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모르타르가. 그리고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모르타르 있으면 누가 더 증가한다? 시멘트 페이스트.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면 건조 수축은 증가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 해놓은 거 해놨죠?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크면 건조 수축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적으면 건조 수축 줄 거예요. 표면적이. 그리고 균열의 종류와 형태, 앞전에 이제 저기까지 갔죠.
흰균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흰균열까지. 그래서 이제 부착균열도 조금 알아두세요. 부착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게 뭐다? 부착균입니다. 근데 얘는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생겨요. 주철근과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치마균열은 콘크리트 타수로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철근 배경에 따라서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 치마균열이 됩니다. 그러면 치마균열이 먼저 발생하겠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균열에 대해서 밑에 적어놓은 거 한번 봐두십시오. 균열에 대해서. 균열은 그래서 물시멘트 크면 균열 발생은 어떻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증가하면 균열은 증가합니다. 실증률이 큰 골재를 사용한 균열은 저감이 되고요. 세골재율이 뭐라 했겠어요? 세골재가 모래가 세골재입니다. 조골재가 뭐다? 굵은 골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열은 입자가 작은 것을 많이 쓰면 균열은 증가해요. 입자가 큰 것을 쓰면 균열은 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테마 12번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사항 나오는데 시공연도 시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단위 수량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 증가하면 시공연도 증가되죠. 그러면 시멘트도 분말도가 큰 걸 쓰면 시공연도는 좋아지죠? 분말도가 크다는 건 시멘트 입자가 작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시멘트의 성질이 분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골재 입도 입평이 영향을 줍니다. 연소 입도 분포 구형일수록 좋죠. 그래서 강자갈이 뭐보다 좋다? 세석이죠? 깬자갈보다. 강자갈이 세석, 깬자갈보다 시공연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경량골재는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기량이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 혼화재로 쓰면 콘크리트 시공이 좋아지죠? 뭐 A재나 유동화재 이런 것을 써주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빔하면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시공연도는 감소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반대라 했죠. 온도하고 습도는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에 부어넣기 타설에서는 콘크리트 1번 기억해 놓으시고 콘크리트 위치가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하고요. 그 다음에 부어넣을 때 옆으로 흘러 부어넣어서 하는데 콘크리트는 무슨 타설? 수직 타설이라 했죠.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그리고 2번은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일체가 되어 연속 타설을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시간 간격 25도실 때는 150원, 25때는 얼마? 120원. 초과 이하는 보지 마세요. 여기 우리 이 기준은 통합 기준은 바뀌었고요. 아직 시방서 기준은 안 바뀌었습니다. 공사 시방서 기준은. 그래서 그냥 온도만 보시면 돼. 온도하고 150분, 120분만 보고요. 이하 초과 연연하지 마세요. 여기 약간 바뀌었습니다. 통합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어 묶기에서 있죠. 이어 묶기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2번, 1번을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돼. 1번은 정확히 공부해 두시고. 그래서 타설 이연부 위치는 영향력이 내력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 하는데, 보고 바닥 슬래브나 수평 부재는 수직 타설, 서펜이 경관이라 했겠죠? 중앙 부근에서 주근과 무슨 방향? 직각으로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서펜의 중앙 부근은 전단력이 뭐다? 최소인 위치고, 주근과 무슨 방향? 직각 방향 하는 것은 이음 단면을 뭐하게 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동 다짐에서는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5번에 내부 진동기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내부 진동 연직 수직으로 사용해 주시고 삽입 간격은 얼마? 0.5m 이하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에서 약간 부상하기까지가 적정 시간이라 했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리얼의 행방향으로 이동식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재진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재진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서는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걸 명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특수 콘크리트는 혹시나 해서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A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거죠. 그럼 물의 양은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조하기 위해서 뭐다?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습니다. 그럼 그 공기량이 많을수록 설렁 정되는 강도는 떨어지죠. 단위 수량 감소하고 부착 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포가 있으니까 물을 적게 사용해서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을 어떻게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는 미리 뭘 준 겁니까? 인자응력이 생기는 압축에 프리스테 응력을 주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거죠. 그리고 2번에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내화성은 어떻게 떨어져요?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가 내화성은 떨어집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미리 굵은 골재 채우는 데다가 특수 모터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뭐다?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프리팩트 콘크리트, 그래서 1번 재료 분리나 건조수 보통 콘크리트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균열이 어떻게 적다는 겁니다. 균열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강도는 적거나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수밀성이 크고 염류에 대한 내구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이죠. 교량 건설할 때도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기존 콘크리트하고 뭐다?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의에서 보면 그 뭐지?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에도 이 콘크리트를 쓰는 거예요. 구조체 보수공사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뭐다? 서중 콘크리트입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1번을 한번 가지고 냈었어요. 25도씨가 아니고 20도씨 장난쳐서 15회 때 한번 냈었습니다. 그럼 되도록 온도 낮은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족걸에다 단위 수량 단위 시간 될 수 있는 어떻게? 적게, 많게 쓰는 게 아니고 적게 쓰는 겁니다. 설렁번은 180mm 이하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콘크리트 온도는 다스할 때 몇 도씨? 35도씨 이하. 온도가 높으면 안 좋아요. 온도가 높으면요, 건조 수치경 균열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최대한 뭐다? 온도는 낮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경량 골재 콘크리트 있죠? 프리웨팅, 미리 흡수시키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것 때문이죠. 보통 거기 8번에 보시면 경량 골재 콘크리트 보통 공이 그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 4번에 실수했어. 4번. 경량 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물을 흡수하기 쉽죠. 건조 상태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해야 돼. 그럼 미리 흡수시키는 조작을 뭐다? 프리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웨팅.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수밀성 기준일 때 몇 프로 한다? 50% 이하로 해야 돼. 수밀성 기준일 때는 물시멘트 50% 이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 꼭 체크해 놓으시고, 경량골재 공기랑 일반 골재 사용 공기가 1% 어떻게? 크게 해야 돼요. 경량골재는 거칠 닿겠죠. 시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량골재는 진동 그게 해놨죠. 진동기에 대해서 보통에 비해 진동 찔러 넣은 간격을 작게 하거나, 보통은 얼마라 해요? 0.5m라 했죠. 그보다 좁게 하라 이게. 좁게 하거나, 아니면 진동 시에 약간 어떻게
길게 해서 충분히 다져요. 왜 그런가 하면 경량 콘크리트는 골재 사이에 뭐가 많아요? 공급 구멍이 많잖아. 안에 충분히 스며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좁게 하거나 어떻게 진동률 약간 길게 해주라는 거야, 보통보다.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나죠? 고강도는 40메가파스칼 이상 보통 콘크리트에서 고강도라고 합니다. 그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째 거, 얘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뭐다? 원칙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강도가 커진 거잖아요. 강도는 커진 대신에 연성은 어떻게? 떨어져요. 고강도는. 연성은 떨어져요. 그러면 고강도는 무슨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해서 폭열. 폭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폭열. 폭열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폭열 현상이. 그래서 50메가파스칼 이상 되면 폭열 방지 강구 대책 세우라고 했죠. 폭열은 이기폭열이라 했잖아요. 자, 공기 속에 수증기가, 습기가 있는데 이게 열을 받으면 수증기로 되겠죠. 근데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밀실하니까 밖으로 못 빠져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인장보다 수증기압이 커지면 폭발하는 현상을 보다 폭열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한번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34페이지 테마 13번에 그 부집 기둥보 슬래브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집은 그 부집 부속품은요, 자, 간격제 스페이스하고 격리지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퍼레이트하고 두 가지 꼭 구분해 두십시오. 격리지하고 스페이스하고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생콘크리트 그 부집의 처각 개념은 이 네 가지만 알아두라겠죠.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라겠죠. 반비례 관계 네 가지 해놔서 철골 철근량이 많을수록 처갑은 적어지죠. 온도가 높을수록 처갑은 적어지고 그 부집의 투수성, 누수성이요. 제발 수밀성하고는 틀리죠. 투수성 물 빠짐성이잖아, 맞죠?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느냐. 그래서 이거하고 처갑은 반비례 관계. 그리고 시멘트 응결 속도가 빠를수록 처갑은 적죠. 반비례 관계 네 가지 기억하고 나머지는 무슨 관계? 기타 비례 관계 너무 많다 해서 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아지면 처갑은 커진다 했죠? 맞죠? 그럼 물 시멘트비 커지면 처갑은 어떻게? 커져요. 항상 기억하지?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자, 그래서 여러분 시공 연도가 좋아지면 처갑은 커진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진동 다짐해줘도 처갑은 어떻게? 커진다. 콘크리트 단면이 클수록 처갑도 어떻게? 커진다.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처갑은 어떻게? 커진다. 나머지는 다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부배합을 할수록 처갑은 어떻게? 부배합이 뭐가 부배합이겠어요?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이 부배합이죠. 그럼 시멘트 사용량 부배합할수록 처갑은 어떻게? 커진다. 그러면 자, 반대의 개념 배합이 무슨 배합? 빈배합이죠.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거 맞죠? 그러면 처갑은 어떻게?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은 2번만 잘 봐두세요. 주건의 띠기둥이 뭐라 했어요? 띠기둥이 아무도 모릅니까? 사각형 기둥은 무슨 기둥? 띠기둥? 사각형 기둥을 띠철근 감는다. 띠기둥 생긴 모양에 따라 정방향, 장방향 기둥이 있고 띠기둥, 띠철근을 감는다. 띠기둥이라 했죠. 이야기하면 안 적어놓고 적어줘야지. 꼭 적어놓지 전부 다. 띠철근을 감는다 해서 띠기둥이라 했잖아요.
정사각형 정방향 기둥이고 직사각형은 장방향 기둥이고 그래서 4개고 그 다음에 원형 기둥에서 몇 개 이상? 6번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회에서 이제 주근에서 보회 그래서 인장측에만 철근 배근한 걸 당근보, 인장 압축측에 철근을 다 배근한 걸 뭐다? 복근보라고 해요. 복근보. 그래서 라멘 구조의 보는 복근보로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내진 설계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흔들리면 힘이 바뀐다 했죠. 압축 철근을 넣어줘야지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너끈이 스트러백이죠. 근데 주근은 힘 모멘트에서 주근이 배근된다 했죠. 근데 너끈은 뭐다? 전단력에서 배근한다 했어요. 너끈은 전단력에서 배근한다. 그래서 너끈의 주된 사용 목적이 그래서 전단력 보강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전단 철근은 몇 도 이상 돼야 된다? 주인장철 45도 이상 되는 스트럼 너끈이 돼야 된다 했죠. 항상 기억하고 바닥판 주근 배력근. 그래서 이제 주근은 주응력을 받아주는 주근이죠. 근데 주근은 단면 방향 인장철근이 주근이고 슬래브 표면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배력근이 뭐다? 부철근이라고 하죠. 배력근, 부철근. 그래서 이 배력근, 부철근은 장변 방역하는 거예요. 주근의 안쪽에 배근한데, 그럼 배력근 이 부철근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자, 힘의 분산도 있죠. 힘을 뭐다? 분배해주는 힘의 분산도 있죠. 분배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분배. 분배도 있지만 뭐 됩니까? 수하열에서 뭐가 생기면 온도가 내부 올라가죠. 예. 이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 균열에 대한 제어 목적 개념도 된다는 균열 제어 목적, 균열 제어 개념도 된다. 이게 균열 제어. 균열 제어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36페이지 테마 14번 철골구조 접합 분류와 용어에 관한 사항 해놨습니다. 용어에 관한 사항. 그래서 리벳 접합은 자, 1번에 결합부 발견 용이하다 알아두시고 전단 접합이죠. 전단 접합입니다. 그리고 열을 사용하면 시공시 소음이 발생.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전단 접합은 자 기억하세요. 리벳이 파괴되면 전단 파괴라 했죠. 판재가 찢어지면 뭐다? 지압 파괴라 했죠. 기골이 기억했죠. 콧돌에 기억하라 했잖아. 전단 파괴하고 뭐다? 지압 파괴. 맞죠? 판이 찢어지면 지압 파괴고 맞죠? 자, 그리고 그거 개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접합은 그냥 읽어두시고, 고력 볼트는 기둥과 기둥의 접합이나 보와 보와의 접합에 뭘 쓴다? 고력 볼트 접합을 쓰죠. 근데 얘는 부재와 부재에 생기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무슨 접합? 마찰 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접합부 강성 커요. 강성 크고요. 너트 불림 없죠. 그리고 3번 시공설비가 간단해서 노동력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저거 크다 했어요, 안 크다 했어요? 피로 강도가 크다 했잖아요. 피로 강도는 반복된 하중에 견디는 반복에 견디는 강도를 피로 강도라고 했잖아요. 반복된 하중.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로 강도가 크면 지금 안 지쳐 있어야 돼. 크리퍼가 안 생겨 있어야 돼. 반복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뭐다? 피로 강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기둥에 고장력 볼트 써가지고요. 괜찮으니까 견디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건물은 계속 진동이 생기겠죠. 건물 진동이 있다 캐세요, 없다 캐세요? 인간도 이거 진짜 항상 진동이 있죠. 어떤 주기가 있고요. 동일한 겁니다. 건물에도 일정한 진동 주기를 가져요. 그럼 떨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하중에 견딜 수 안 풀립니다. 그래도.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피로 강도 크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찰면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된다? 붉은 녹이 있는 상태에 돼. 아니면 붉은 녹 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블라스트, 표면을 블라스트 처리합니다. 블라스트 처리하거나 보통 붉은 녹은요, 붉은 녹 선태가 보통 하면 마찰 계수가 0.5거든. 마찰 계수가 0.5. 마찰면에 이 마찰 계수가 보통 0.45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0.45. 마찰 계수가 클수록 마찰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하면 보통 0.5 정도 확보하거든요. 빨리 쪼으려고 블라스트 처리하고요. 블라스트는 종류가 많습니다. 안에 재료를 뭘 쓰는데 쇼 블라스트, 컵 블라스트, 샌드 블라스트 재료에 따라서 안에 알맹이를 가지고 때려야 되거든. 때리면 가공이 되잖아, 표면이. 그럼 표면이 약간 까칠해야지 마찰력이 좋을 거 아닙니까? 맞죠? 뺀질뺀질한 마찰력 좋아요? 우리 바닥에 기름 뿌려놓고 한번 해봐요. 쫙 마찰력 생기는, 쫙 잘 미끌리잖아. 맞죠? 근데 바닥을 오돌토돌하게 해놓으면 쫙 미끄러면 난리 나죠. 슬라이딩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갈겠죠. 근데 기름 뿌려놓고 슬라이딩 하면 쫙 잘 미끌리겠죠. 그걸 기억하면 돼요.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 7번에 고력 볼트에는 전단 및 지하병력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 해놨네. 응력 집중이 적음으로 반복 응력 피로 강도에 대해서 강하다. 크다. 기억해 놓으시고, 용접 접합을 공부를 잘 해 놓으세요. 올해도 용접을 낼 수밖에 없다. 올해도 용접은 무조건 한 문제네요. 작년은 용접 결함이,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올해는 용접 결함 종합 문제 지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접 접합은 일체성과 강성 확보할 수 있죠. 분해 수밀성 크고, 그 다음에 2번 꼭 알아두세요.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구멍 뚫기를 안 하잖아요. 단면 결선에 사용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접합 부재의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 양보가 결정돼요. 그래서 검사법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루트는 용접이 연부해서, 자, 그루브 아랫부분을 루트라고 했죠. 그루브는 맞대는 그 영어로 뭐라 했어요? 그루브 용접. 그루브 용접 또는 시방서상 뭐하다? 맞대기 용접이라고 했죠. 맞대기 용접에서 두 부재 사이 용착금수 채워넣는 홈을 그루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락은 용착금속이 홈의 뒷면 녹아내리는 현상을 용락이고, 그래서 용락을 방지되어주는 게 뭐다? 뒷댐제라고 했습니다. 뒷댐제. 그리고 스패트는 용접조에 튀어나온 슬래그는 금속 입자를 스패트. 가우징은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걸 뭐다? 가우징이라고 하고,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뭐다? 홈을 스켈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더탭은 용접시 임시로 되어서 용착금속이 채워지도록, 쉽게 말하면 용접 결합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되어주는 것이 뭐다? 엔더탭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닝은 금속 위를 해머로 두들기는 가공법마다 피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접 결합은 이것 중에 아마 지문이 한 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이 한 줄 정도. 자, 그래서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트, 그리고 블로홀, 피트 있죠?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용접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해놨죠. 거기 2번 보시고,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에서, 자, 마블이 가구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판 두께 몇 프로 이하를 보강 살펴준다? 10%에 10%. 그리고, 한랭지용 강제의 주요 부재의 맞대기 용접, 원칙적으로 수동 용접이나 탄산가스 용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는 원칙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할 때는 용접 후에 볼트 조정이 원칙입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5번 알아두시오.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프렌지를 현장 용접하는 바로 판보 만들기죠. 조립보. 그냥 현강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조립보 형태나 판보를 조립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혼용 용접을 조건이 나올 때는 원칙적으로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 후에 용접하면 돼. 이때만. 이 조건이 주어져.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각각 응력 부담하면 된다 했죠. 각각. 고력 볼트하고 용접을 병용했죠. 이때는 각각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보통 용접과 고력 볼트를 병용했어요. 그럼 누가 부담한다? 용접이 다 부담하지만 고력 볼트 먼저 체결했다 이런 거 있죠? 이 경우는 먼저 각각 부담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38페이지 15 철골 구조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프렌지 외부 앞전에 낸 겁니다. 한 번은 내야 된다 했는데 내줬습니다. 프렌지가 아래 위에 두 개라 했죠? 힘 모멘트 부담한다,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모멘트를 받으면 인장력, 압축력이 생긴다 했겠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자,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맞아?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이 인장력 부담했고 콘크리트 압축력 부담한다 했겠죠? 그리고 느끈배근에서 뭐다? 전단력 부담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철골을 가다가 막 철골 H빔을 가닥 프렌지를 없앨 수는 없잖아. 맞아? 우리가 철근은 굽혀서 이렇게 굽힘 철근 가는데 철골 프렌지 있다가 없다가 프렌지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프렌지가 아래 위에 두 개 간다 했죠? 하나가 인장력 받고 하나가 압축력 받는다 했잖아. 맞아? 그 힘몸이 부담하고 외부가 전단력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전에 바꾸가 냈던 거예요. 그리고 외부판의 자구를 방작해서 뭐 한다? 스티퍼. 그럼 스티퍼너는 외부가 전단력 부담했죠. 맞죠? 외부가 전단력. 그래서 스티퍼는 전단력 보강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이 있죠. 센 놈이 다 부담하면 된다. 근데 주의할 것이 각각 부담한 걸 주의하라겠죠. 근데 고력 볼트하고 리벳은 동격이니까 각각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그냥 용접하고 고력 볼트를 병용하면 누가 다 부담한다? 용접이. 그런데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했어요. 그리고 용접하면 어떻게?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 플레이트 앞전에 이제 지문 썼죠. 자, 그래서 얘는 프렌지의 힘 모멘트 부족 보강하게 되어주는 게 뭐다? 커버 플레이트죠. 그래서 줄이면 힘 모멘트 보강을 줄이면 힘 내력 보강. 더 줄이면 뭐다? 힘 보강. 제가 앞전에 세 가지 다 써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짧은 걸 좋아한다, 긴 걸 좋아한다? 최대한 짧은 걸 좋아해요, 여기서는. 길게 쓰려고 안 해. 그게 힘 보강 쓴 거예요, 힘 보강.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면 힘내력 보강 쓰고. 짧은 걸 좋아하거든.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커브 플레이트 최대 몇 장? 4장 이하로 하고, 단면적, 프렌지 단면적 몇 프로? 70% 이하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트 있죠? 이거 공부해 두세요. 그래서 수평 전단을 받아서 시어 커넥트라 했죠? 전단.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프렌지 일체할 때 사용하는 보강 철물이 뭐다?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하고 관계 있다 했죠? 골 모양을 가진 철판재로서, 자, 얘는 바닥판에 뭐다?
그 부집 역할을 한다 했죠. 텅버클 인장질을 조이는 기구고, 그 다음에 내하피복은, 자, 주의하십시오. 내하피복은 섭식공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었다. 타설공법, 뿜칠공법, 미장공법, 조정공법이 바로 섭식공법이죠. 근데 뿜칠공법은 공사가 용이하다 했죠. 맞죠? 복잡부의 시공도 용이한 게 특징이다. 근데 재료의 손실이 많다 했죠. 일정한 피복 두께 유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니콤보하고 하이브리드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허니콤보하고 하이브리드보를 혼돈하지 않도록 해 놓으십시오. 허니콤은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라 했죠.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비 배관이나 이런 거 하기가 유리하죠. 유리한 법, 허니콤보. 외부에 구멍 뚫은 거예요. 제발 프렌지 구멍 뚫으면 안 돼. 외부에 구멍 뚫어야 돼. 그래서 간혹가다 이러잖아. 사람들 보고, 니 허파에 구멍 났지? 이러잖아. 누구 보고 허파에 구멍 났다 그러죠? 네? 누구한테 그랬어요? 누구한테 허파에 구멍 났다 그랬어요? 에이, 뭐 구멍 난 사람한테 구멍. 누구한테 허파에 구멍 났다 그랬어요? 잘 웃는 사람한테 허파에 구멍 났다 그래요? 잘 안 싸돌아다니다가 잘 싸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그랬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랬다가 약간의 사랑에 빠진 바람나다. 맞죠? 옛날에 그런 어른도 있었잖아요. 허파에 구멍 났다죠. 맞죠? 맞죠? 많이 쓰잖아. 허니콤보. 그래서 이제 얘는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다 했죠.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보가 무슨 보? 허니콤보예요. 근데 하이브리드 보, 하이브리드는 용접 H형광에서 프렌지는 고강도 강제를 쓰고 외부를 저강도 강제를 쓴 걸 뭐다? 하이브리드 보라 했죠. 그 다음에 주요 구조용 강제의 재질 규격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S는 뭐라 해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는 275가 뭐라 했어요? 항복 강도라 했죠? 무슨 강도? 항복 강도. 옛날에 인장 강도를 나타냈는데 올해부터는 항복 강도로 표시해야 돼. 작년까지는 인장 강도였는데 지금 항복 강도로 표시합니다. 옛날은 400 이렇게 표현해요. 인장 강도로 표기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강도? 항복 강도가 275 메가파스칼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 강제는 뒤에다가 ABC를 안 붙여버립니다. 왠가하면 내진성이 없다 했죠? 맞아요?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가 없어, 얘는. 일반 강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수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축구조용 압연강제 있죠. 그래서 얘가 건축구조용 압연강제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은 1990년도 후반기에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일본 고베 지진 때문에 일반 강제를 건축물에 쓰기 힘들었어졌어요. 왜냐면 그때 다 붕괴됐거든,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의 지진도 문제가 되지만 저 때였습니다. 어느 때였는가 하면 이 전조가 나타낸 게 서부, 미국의 서부, 거기에 80년 후반에 지진이 생겼거든요. 어딘가는 모르겠네, 정확히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서부 하면, LA 하면 샌프란시스코 어디겠지만, 붙어 있어요. 그 어디에 아마 지진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 좀 파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기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건축 구조형은 SN이라 했죠? 건축 구조형 강은 SN이고, 그럼 여러분입니다. 다음 중 내진성이 가장 없는 강제를 찾으세요. 그건 뭘 찾아야 돼요? SS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맞죠? SS는 일반이기 때문에 내진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 B, C 이래서 나는 C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좋다 했죠?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한번 봐두세요. 그러면 거기 뭐 SN에다 중간에 그 건축 구조형 열간 아변 현강 하면요 H가 더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형 고성능 아변 강제에만 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다가. 맞죠? 그러면 그런 건 더 좋은 겁니다. 봐두시고.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다음 중 내진 성능이 가장 없는 거 찾아라. 그거 뭐 찾아라? SS 찾고. 뭐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뒤에 뭐다? 항복 강도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39페이지 보면 고강도 강제와 일반 강제 비교해 놨죠. 고강도 강제, 일반 강제에 비해서 항복 강도 높아요. 그리고 탄성 계수는 유사합니다. 고강도 강제 처짐이 일반 강도 처짐보다 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커지느냐? 자, 고강도 강제를 쓰면 강도가 크죠? 강도가 크면 단면을 줄입니까? 단면을 크게 했어요?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짐은 사실상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면 쉬워요. 처짐. 30cm 자 생각해 보시면 30cm 이게 30cm 자입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잘 처집니까? 눕혔을 때 잘 처져요? 눕혔을 때 잘 처지죠. 맞죠? 쉬죠? 맞죠? 그러면 높이 춤이라 하거든. 높이를 춤이 커야지 잘 처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처지면. 그러면 고강도가 되니까 단면을 줄이면 춤 높이가 어떻게 줄어들잖아. 그래서 고강도가 되면 처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cm 자가 이렇게 굽혀져요? 안 굽히시죠? 그래서 춤이 높으면 처짐은 줄어듭니다. 높이가, 보의 춤이. 그래서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잘 안 해드렸는데 그겁니다. 실제 춤이 높으면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간혹 가다가 학생이 아닌 사람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 나한테 설명해 주라 그러는지. 옛날에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내 전화번호 알기 힘들 건데, 정보력으로. 왜? 나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거든. 저는 전화번호 절대 공개 안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뭐 합격해가지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그거 뭐 가르쳐 줘요. 근데 학생들에게는 절대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40문제 나올 것만 해주세요. 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내 그러면 이야기했잖아. 강의 안 한다고 맞죠? 40문제 나올 거 알 수 있습니다. 강의 안 해. 맞죠? 1인 그거 하죠. 맞죠? 요새, 맞죠? 유튜브 그거 많잖아. 그런 것도. 맞죠? 그런 거 하죠. 1인 방송. 맞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죠. 맞죠? 아닙니까? 맞죠? 그것만 하면 되죠. 뭐. 찍어줍니다. 이거 맞죠? 맞죠? 뭐 강의 억지로 할 필요 있어요. 40문제 딱 만들어가. 맞죠? 찍어줍니다. 이거만 하면 되지. 뭘로 강의합니까? 맞죠?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강도 강제, 일반 강제에 비해서 용접성 어떻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탄소 함유량이 영향을 준다 했겠죠? 탄소 함유량이 많을수록 강도는 어떻게? 커져요. 그럼 탄소 함유량이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은 어떻게? 떨어집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강강구조는 폐생당 방향성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의 접합염이 복잡고 절단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붕공사에 관한 사항 40페이지 보시면 지붕공사 지붕재료의 요구 조건. 자, 지붕재료의 요구 조건은 그래서 습도에 의한 신축 적어야 돼요. 열 전도율 적어야 되고 2번은 한 번 냈었어요. 그리고 불연제해야 돼. 불연제. 불연제는 뭐가 불연제라 했어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아니고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는 난연 재료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번 장난 더 갈 거예요. 어디에선가는. 그러면 이제 불연재료, 난연재료의 개념은 장난을 한번 쳤거든. 작년 시험에. 그러면 해설회가 한번 낼 거예요. 불에 타는, 잘 타지 않는 재료인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지. 아마 치사하게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학생들 많이 틀릴 거예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면요. 맞는 거거든, 느낌이. 참 재미있을 거야, 현상. 자, 그리고, 내구적이면 경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물매. 물매는, 자, 저거는, 자,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개념은 냈거든. 45도 물매를 대물매라 했죠. 45도 이상 되면 뭐다? 대물매고. 근데 이제 기물매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기물매. 자, 기물매는 모임 지붕까지 춘유화가 사방 모이는 부분, 사방 기 부분의 물매를 무슨 물매? 기물매. 그래서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해진다 했죠. 땡칠이 곱하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물매는 지붕 면적하고 지붕 재료의 크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라 했어요.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대개 극경사로 한다. 그런데 지붕 재료 한 개가 큰 거는 물매하고 반비례 관계라 했죠. 크지면 완만하게 할 수 있고 작으면 급한 경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물매를 대개 극경사를 해야 되죠. 내수인 큰 물매 크기가. 그 물매는 기와지붕 아스팔 싱글 이거는 시방서 물매를 그 하나에 난 거에 3분의 1 정도 시방서 혹시나 해서. 근데 물매는 시방서 안 갑니다. 일반 이론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금속판에 대해서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은, 자, 그래서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으로 고정하면 되고, 이때 지붕에 설치할 때, 지붕너리에 설치할 때, 어떻게 지붕 경사면과 무슨 방향? 직교 방향으로 하고, 이때, 저겁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전체 작업 방향은, 자, 대각선 방향을 하되 지붕 상부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거 저기 체크하십시오. 2번에 두째 줄에서 3번입니까? 3번에 두째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못질 박으면 안 돼. 접착제 있는 데는 못 박아서는 안 되고요. 못은 싱글 못을 약 50mm 지점에 위치해야 돼. 접착제가 바깥에 돼 있거든요. 접착제가 바깥 부분이니까 얼마 위치해? 50mm 점에 위치하고 무조건 못은 몇 개 박아야 된다? 4개요. 못은 무조건 몇 개? 4개. 싱글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고 무조건 몇 개? 4개 때려 박아 주시고, 그 다음에 홈통, 첨화 홈통에 대해서 앞전에 뭐 지문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거 알아두세요. 2번 알아두세요. 자, 신축위험 최장길 몇 메다 이내? 15m 이내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뭐 3번 한번 읽어 두십시오. 그리고 5번에 신축위험사에 최소 한 개 이상 신축 선홈통 설치하되, 신축위험은 선홈통과 첨홈통 모서리부터 가장 어떻게? 멀리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식홈통은 원칙은 무슨 적기? 그물적기 작은 것이 납땜해 주시면 됩니다. 납땜. 자, 그리고 넘겨서 42페이지 테마 17번 방수공사 쪽.
뭐 방수공사는 뭐 올해도 거의 2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수공사 2문제라 보십시오. 그래서 방수 바탕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 2번에 방수 바탕 형사 2번에 칙기 올린 분은 RC 바탕은 뭘로 한다? 재물 마감. 재물 마감은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게 무슨 마감? 재물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못은 아스팔트 방수만 삼각이에요. 나머지 방수는 다 뭐다? 직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시멘트 액방이든 시트 방수든 도막 방수든 다른 방수 다 얼마? 직각. 아스팔트만 삼각. 아스팔트가 다층 방수법이죠,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처리해주고, 볼록목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각 없이 뭐다? 완만한 면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수 시공 직전 방수 바탕 상태는 건조를 정제로 하는 것은 뭐다? 건조 상태 10%이하 돼야 되죠. 그런데 시멘트 액방 같이 수변 상태는 함수율 몇 프로? 30%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은 RC나 PC의 매립 원칙이죠.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은 2개 이상 설치하되 규정이 없을 몇 메다 간격으로 6m 간격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실 거 저거 공부해 두시고, 그 5번에 루핑 붙임 있죠. 아스팔트 루핑 붙이기 전에 미리, 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보강 시트 먼저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르면 우리가 항상 보강이 뭔지 이루어지고 넓은 부분 한다 했죠. 사람 옷도 뭐부터 입는다? 속옷 입고 보강하고 일반 옷 입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리얼에 보시면, 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은 흘러 붙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겹친 폭은 다 얼마로 한다? 길이 방향이나 뭐든 간에 폭 방향도 얼마? 100mm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핑 원칙적으로 물어놓은 곳에서 물매 아래에서 뭐다? 위쪽으로 붙여 가셔야 됩니다. 물매 아래에서. 그 다음에 지붕과 방수는 아래에서 위가 기본이라 했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붙일 때는 어떻게? 추가하라 그죠? 150mm 겹쳐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체 조성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얘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층의 신축성이 있다 없다? 시멘트계에는 없다 했죠? 방수층에 신축성 없는 것 하면 시멘트계에 방수층에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어요. 얘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모체가 균열 가면 자기도 어떻게 따라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실 거, 그래서 방수층에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돼. 모체 균열 가면 자기 그냥 균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공법이 간단하죠. 보수계수의 발견도 용이하고요. 국부적인 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그리고 공정의 마지막 시멘트 방수모터로 마감을 겸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누름층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리고 얘는 알아두실 게 거기에 저거 체크하시고 5번 해놨죠?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밀 몇시 20도씨 몇 분 정도? 45분 정도 적정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5번, 6번입니까? 바탕이 건조할 때는 뭐다? 미리 물축이 물로 적셔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함수율이 몇 프로일 때 하락해서 30%의 섭윤 상태에서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적셔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접합 겹친 폭은 다 몇 미리? 100mm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자, 우리가 표면은 거칠게 해야 돼. 거칠게. 왜냐하면 같은 재료로 반복되면 어떻게? 거칠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부착력을 위해서. 봐두고, 시공 순서는 방수액 침투 시키고 나서 시멘트 페이스트 풀 바르고
방수 앱친 드시고 시멘트 모터로 바르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막방수 쪽에서는 우리가 코팅 공법하고 무엇을 했다? 라이닝 공법이 있다. 그럼 라이닝 공법이 합성섬유나 유리섬유 같은 이 망상포를 적층해서 뿌려주는 게 라이닝 공법. 그래서 라이닝 공법이 두께가 일정하고 균일이 잘 안 생긴다 했습니다. 이때 보강포 겹친 폭은 얼마다? 50mm. 자, 방수제 겹쳐 봐주긴 100mm인데 보강포는 얼마다? 50mm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방수제 조합이나 비빔 점도 조절에 있어서 그래서 이때 이액경영 방수제는 주제와 경화제 혼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혼합 전등기는 회전 속도가 어떻게? 느린 걸 써야 된다. 빠르고 출력 큰 거 쓰면 뭐다? 기포가 발생돼서 피놀이 생겨요. 그럼 방수층이 빨리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느린 거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희석제 사용할 때는 몇 포로 쓴다? 5%예요. 5% 잘 체크해 놓으세요. 5% 이내고. 그리고 자, 저온 시공 시 방수제를 직접 가열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제 도포할 때는 항상 어디부터 도포한다? 직접 올림부, 오목곳의 특수 부분을 먼저 하고 평면부로 나중에 진행을 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폭은 얼마라 했어요? 폭은 기본 몇 미리? 100mm 10cm 하면 된다 했죠? 그리고 악공정과 7방향이 어떻게? 직교에서 하라 했어요. 그럼 하도를 X축으로 가면 중도를 뭐다? Y축으로 진행해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은 아래에서 위로 하라 했죠? 4번 요거는 출제됐습니다. 아래에서 위 요거는. 이거는 방수하고 지붕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고 미장 도장 위에서 아래입니다. 미장 도장 위에서 아래고 방수 지붕 아래에서 위. 그 다음에 에폭시 도막 방수에 대해서 에폭시계는 내약품성과 방수력 크고 도막 단단하고 방수력 크고 내막 우수한 게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화학약품 취급한 것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단점은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그거 얘도 신축성 없는 놈이 이거 하고 모르타 계열, 시멘트 계열하고 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신축성이 있는데 도막방수가 다 신축성 없는 건 아니고요. 에폭시계가 신축성이 없어요.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때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상에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옥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방수는 제품이 규격에서 두께가 균일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개 해놨죠? 상호가 이음부 결함이 크고 복잡 부위 시공이 어렵습니다. 복잡 부위 시트가. 그리고 시트 방수에 대해서 그거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시트의 신축성은 좋아요 안 좋아요? 신축성. 시트가 신축성이 없을까요? 있죠? 신축성이 있습니다. 얘는. 신축성 없는 거는 아까 했죠? 시멘트 계열하고 에폭시.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두고 그 다음에 합성 수직의 시트 방수가 나오면 자, 주의할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 나오면 이게 옥상 녹화 방수 공사에 사용한다 되겠죠? 방건성이 우수해서 옥상 녹화 방수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 공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 고무계는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보강이 이루어지면 된다. 그런데 합성 수직에는 주의해 주자 했겠죠? 합성 수직에는 일반 시트 붙인 후에 보강이 오목, 볼록, 모서리, 고형물 붙인 후에 보강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점 명심해 주고 그 다음에 4번 시트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 시트 어떻게? 위로 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위, 아래 정확히 봐두십시오. 그리고 시트 상호간 접합 폭은 각 종류에 따라 틀려요. 가항 고무계는 100mm이고
비강한 고무계는 70mm이고 염화 비닐 수지계는 40mm이고 전열 용접일 때는 70mm 각각 틀려져요. 그럼 보통 겹친 폭은 기본이 얼마였는데 다 100mm가 기본이었는데 합성 수지 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합성 고분자 시트계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링 방수는 무엇을 실링 방수라고 했어요? 실링 방수는 우리가 이거 했죠. 실란트 작업하고 실링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잖아. 의도 줄눈 두는 거, 조인트 두는 거. 그러면 최근에 외벽을 재료를 다른 재료로 조립을 하니까 재료와 재료에서 조인트 줄눈이 생기죠. 그걸 처리하는 건 실링이고, 그러면 그냥 틈새나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채우는 거는 뭐다? 실란트 작업이라 하죠. 실란트. 보통 우리 코킹 한다 많이 하잖아요. 맞죠? 실란트 작업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온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눈 상태는 엇갈리면 단차는 없애야 돼. 엇갈리는 단차는 없애야 되겠고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공 관리에서 2번, 3번 공부해 두시고 3번 가지고 내서세요. 85%의 습도 가지고. 그래서 기온이 현재 낮은 5도씨 미만이거나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너무 높을 때 30도씨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마다 50도 이상입니다.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철골 도장 작업할 때 중단할 때 그때 온도는 몇 도씨? 43도씨 이상일 때 작업을 하지 말았겠잖아. 철골에 도장할 때. 근데 이거는 실링 공사는 몇 도씨? 30도씨 이상이고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몇 도씨다? 50도씨 이상이에요.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줄눈 구조는 줄눈 바닥에 워킹 조일 때는 몇 면 구조? 2면 접착 줄눈 구조고 노너킥 좀 움직임이 없어야 되니까 3면 접착 줄눈 구조에 모르면 워킹, 노너킹 글자 숫자 헤아리라 했죠. 워킹, 노너킹 글자 숫자 헤아리라 했어요? 글자 숫자 헤아리자? 워킹, 노너킹. 그래서 그 글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마스킹 테이프하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비교해 두시고 시공 중 주변에 더러짐을 방지해 붙이는 마스킹 테이프고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뭐다? 본드 브레이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업제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는 지하실 방수 아주 침입도 크고 연화점도 높아야 돼요. 명심하세요? 우리 시험 낼 때 둘 다 틀리긴 한 번 냈거든. 그럼 나오면 하나만 장난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침입도는 온난지에서 10에서 20, 한량지에서 20에서 30cm. 우리나라는 15 정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침입도가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 뭐 테마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